지금부터 독서 감상문 발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장 선생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차렷, 공수, 인사. 인사 방법이 다르네요. 인사 방법이 달라서 아주 새롭습니다. 우선 독서 감상문 대회에 참여하는 회인중학교 학생 여러분 정말 축하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대회에 참여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선생님들에게도 감사드리고 이런 대회를 한 번도 저는 못 해봤어요. 학교 때도 또 선생님으로서의 역할을 할 때도 못 해봐서 여러분들이 이런 대회가 더없이 소중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회인에는 유난히 나무가 많고 주변이 아름답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에 땅에 뿌리를 내리고 튼튼한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태풍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잎이 무성하게 자라고 잘 견뎌서 더 아름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회인의 아름다운 환경에서 성장한 여러분의 선배님들도 학창시절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나무의 뿌리처럼 건강하고 단단한 정신적 뿌리를 만들고 키웠기에 훌륭한 분들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무의 뿌리가 땅속에서 물을 얻고 영양분을 섭취하여 가지와 잎을 자라게 하는 것처럼 사람도 눈과 귀를 통해서 좋은 것을 보고 듣고 느껴 건강한 정신과 꿈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키워 나간다고 봅니다. 나무의 뿌리는 주어진 환경이 나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주어진 환경이 나쁘더라도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이겨내고 성장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태풍에도 흔들릴 뿐 쓰러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평소의 독서 활동과 오늘 감상문 대회의 경험이 자신의 관점과 의견을 키워서 훗날 잎이 무성하고 건강한 열매를 가진 회인의 인물로 여러분이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차렷, 공수, 인사. 다음은 심사위원님이 진행자를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위원장은 교감 선생님. 그리고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서 담임 선생님이 아닌 박철주, 손나고, 곽수정 선생님이 심사해 주셨습니다. 네, 그쪽에 살짝 뒤쪽에 앉아계십니다. 그리고 진행은 노지용 선생님과 제가 하겠습니다. 노지용 선생님은 지금 이렇게 좀 옮기고 있어서 나오진 않죠? 저도 한번 비춰줘볼래요? 네, 학부모님들한테 그래도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저쪽으로 해주시고. 이미 여러분의 발표 순서는 학년별로 제비뽑기를 통해 정했습니다. 그 순서에 따라 발표를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발표할 때 선생님이 긴장을 풀기 위해 질문을 할 수도 좀 있어요. 알겠죠? 그러면은 질문을 답을 해보면서 긴장을 좀 풀어보고 만약에 답을 하는 게 더 긴장된다 하면은 모르겠습니다 하고 그냥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선생님이 질문하는 거는 긴장을 좀 풀어주려고 질문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발표 시간 제한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제한은 2분이 넘어야 되고 3분이 넘으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 아시죠? 2분이 넘으면 종을 한 번 칩니다. 한 번 쳐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3번이 넘으면 종을 2번 칩니다. 그래서
종 치기 전에 끝나도 감점, 종 2번 치고 나서 끝나도 감점.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만약에 종을 한번 울리는 소리를 들었다면 줄거리 하는 걸 딱 멈추고 느낀 점 얘기하고 마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감점은 안 당합니다. 그리고 지금 유튜브로 준비되어 있는 거 알고 있죠? 자, 어제 학부모님들한테 가정통신문 안내 다 드렸죠? 네, 알겠습니다. 자, 다 알려드렸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대회 상은 3명이 났습니다. 1등은 문화상품권 3장, 2등은 2장, 3등은 1장입니다. 그리고 아쉽게 잘하긴 했지만 그 3명 안에 들지 못한 학생들은 선생님이 필기구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4학생 정도 선생님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독서 감상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3학년, 2학년, 1학년 순서로 진행합니다. 자, 이미 제가 보기에 정해 순서를 정했습니다. 자, 그럼 먼저 3학년입니다. 이 순서로 앉은 건데요. 네, 지금 막 긴장 엄청나게 긴장하고 있을 텐데. 자, 그러면 3학년 황기현 학생은 앞으로 나오세요. 그래, 마이크 좀 맞추고 그렇게 하고 한번 해보세요. 네, 그리고 켜졌죠? 마이크 켜졌나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됐죠? 황민 학생은 박영란 작가의 가짜 인간이라는 작품을 읽고 독서 감상을 작성했습니다. 여기서 가짜 인간은 로봇을 말하는 건가요? AI 로봇을 말하는구나. 자, 순서가 처음이라 좀 떨릴 것 같은데 한번 지금 심정을 한번 말해볼래요? 어때요? 지금 괜찮아요? 떨려. 원래 황변 학생이 잘 안 떠는 학생인데 지금 전교생 선생님들 앞에 있으니까 좀 떨리고 있네요. 네, 떨어도 발사를 잘할 수 있죠? 아니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사 한번 하고 발표 시작해 주세요. 제가 읽은 책은 가짜인간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반려인간 AI의 헨리가 보여주는 복잡하고 미묘한 인간의 내면의 인공지능 시대입니다. 여러 국가들이 인공지능 발전에 몰입하는 것을 보면 가짜 인간의 주인공들처럼 인간을 닮은 AI가 곧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발전된 AI들이 나오면 사람과 AI 구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이 물음에서 탄생한 반려인간의 헨리는 우리로 생긴 파편의 기억에 의지해 자신과 함께했던 사람들을 만나러 갑니다. 헨리가 만난 옥상의 이도, 숲속의 누나, 제로닥터 안에 보이는 감정과 그 감정을 다스리는 태도들 속에서 독자의 흔적들이 하나둘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누나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나는 다른 해석을 거쳐야 했습니다. 누나는 주저하는 습관이 심한 사례뿐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누나가 좋을 대로 해버리지라고 하는 헨리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헨리는 누나가 취한 모험뿐만 아니라 더러움, 책임감, 질투, 자존심, 조급증 같은 사람들의 복잡한 미묘한 내면을 심히 말투로 툭툭 던지며 우리가 보고 싶지 않았던 감정들을 얘기하게 다시 보고 싶습니다. 헨리를 통해서 부정적인 감정의 덩어리들을 표시한 우리는 나라는 존재를 위해서 라고 무모해 보였던 지난날들의 태도를 조용히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폐기한 사람들을 비난하기보다는 어리고 늙고 죽어가는 허약한 신체 조건을 외롭고 사랑하고 싶고 정이 있는 인간들의 추분한 모습을 담담하게 보여주는 헬라에게서 알 수 없는 위로와 응원을 받기도 합니다. 인간의 내면 탐구서 같은 가짜 인간의 내면 지배를 얻었던 감동적인 소리 보여주면서 비로소 나라는 사람을 알게 합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50년, 100년 뒤에 세상에 내가 헨리랑 미아를 다른 사람에게 팔려는 사람이 되면 어떡할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배경은 황폐대군의 지구입니다. 그래서 실제에서도 계속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막 버리고 미생물 쓰레기를 늘리고 환경오염을 계속 시키면 이런 세상이 진짜 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경을 황폐시키지 않고 환경오염이 되지 않게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AI 보신 아이가 성인으로 몸을 바꿔서 부모님이 되실 수 있고 아기를 낳지 못하는 가족에게 아기가 돼서 기쁨을 주는 AI라고 혹시 미래에 실제로 나온다면 신기할 것 같습니다. 내가 만약에 미래에서 이런 AI 것들이 나온다면 내가 회사로 바꾸거나 만약에 아기를 낳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 편리할 것 같다고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많이 느꼈는데 아슬아슬하게 2시간 55분 정도 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 쳐주세요. 네,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인사하고. 네. 자, 그때 마이크 볼륨을 조금만 좀. 네, 마이크가 유튜브로 중계를 하니까 목소리가 너무 작으면 빨려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못 알아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이크 볼륨을 조금만 더 아까 조절한다고 했지만 선생님 거 말고 지금 저기 하는 발표하는 거 조금만 올려놓으세요. 네. 네, 두 번째 순서 굉장히 떨고 있을 텐데 일단 정지훈 학생은 일단 앞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테스트로 조금 해보고 괜찮으면 말을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은 카운트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읽어보세요. 그 독후감을 읽어보세요. 제가 읽은 책은 1인용 캡슐이라는 책입니다. 된거 같죠? 된거 같아요. 보세요. 네, 그러면 3학년 정지훈 학생입니다. 정지훈 학생은 윤혜연 작가의 1인용 캡슐 책을 읽고 독감을 작성했습니다. 이 책은 김소연, 윤혜연, 윤혜숙, 정영석 작가의 작품을 모아놓은 소설집입니다. 정지훈 학생은 그 중에서 윤혜숙 작가의 코찌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코찌란 말이 생소한데 코찌가 뭐죠? 코지 코에 보시면 띄우는 그런 노란 링 같은 거 비슷한 거. 그런 거를 이름 붙인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사하고 발표해주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인사할 때 박수 해주세요. 자, 시작해주세요. 제가 읽은 책은 1인용 캡슐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4명의 작가와 함께합니다. 김소연 작가님의 가이아의 선택, 윤혜연 작가님의 1인용 캡슐, 윤혜숙 작가님의 코찌, 정영석 작가님의 빛을 찾아서 저는 그 중에서 윤혜숙 작가님의 코찌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코찌란 작품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빙하 속에 동결되어 있던 고대 바이러스가 태어남으로 인해 신종 바이러스 헥타드가 퍼져 절반의 인구를 잃었다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기후 정부는 팬데믹 종식을 위해 코치5 상용화를 추진합니다. 코치5는 전자코 감시 센서로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빠르게 알 수 있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방독 마스크 대신 쓸 수 있어서 좋아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동생 한나와 주변 친구들이 원인 불명의 증상으로 쓰러지고 에코센터로 실려가자 주인공 조이는 무언가 이상해진 걸 알고 코치5의 결함을 조사하고 파헤치는 내용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인류가 많은 피해를 입었다라고 나오는데 실제로도 지구온난화 피해 사례가 있고 미래에도 계속 피해 있는다는 걸 생각하면 더 와닿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지구온난화도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으로 인류는 지구온난화를 줄이기 위하여 화석연료 줄이기, 이산화탄소 줄이기 등을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설 중 신제품 코치5를 착용한 사람들이 원인 불명의 증상으로 쓰러지고 에코센터로 격리되는데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정부의 모습이 정말 무책임해 보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사망한 사례도 있습니다. 미래엔 그보다 더 심각한 바이러스가 찾아온다고 생각하면 정말 끔찍합니다. 코치 말고도 가이아의 선택 1인용 캡슐, 빛을 찾아서도 미래의 지구온난화로 변한 세계에 대해 말하고 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 책을 처음 읽을 땐 별로 관심이 없는 분야라 재미없게 읽고 그만 읽을까도 생각했었지만 끝까지 읽으니 더 재미있고 교훈이 되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박또박 나를 보고 잘해줬습니다. 그 2분 35초 정도로 깔끔하게 발표했습니다. 다음은 3학년 이건우 학생 앞으로 나와주세요. 이건우 학생은 최관의 작가의 19 이제 시작이야를 읽고 독학을 작성했습니다. 19이면 고3 나이인데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이 책을 읽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아니면 건우는 무엇을 알게 되고 깨달았는지 이 독학을 나누고 왔습니다. 자, 그럼 인사하고 발표해 주세요. 안 되나요? 제가 읽은 책은 19 이제 시작이라는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일단 주인공의 형편이 좋지 않아서 초등학교 때 돈을 가지고 오지 못했는데 선생님은 이걸 보고 가정 방문을 해야겠다고 해서 선생님의 가정 방문을 하고 이 주인공한테 학교를 나오지 말라고 해서 이 주인공은 이제 검정고시라는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인공은 학교를 다니기 위해 학교를 다녀야 하는데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 어릴 때는 공장을 다니거나 엄마와 함께 비누와 야채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학원에 다니면서 이런저런 좋은 생각과 자기도 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도서관과 학원에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검정고시도 합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학으로 들어가고 대학 생활을 잘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어머니가 암이라서 주인공은 그동안 어머니에게 많은 것을 해드리지 못했다고 생각이 들어 어머니와 여행을 가는 내용으로 끝납니다.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이 책을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 책을 읽고 느낀 점은 이 책에서 주인공이 이렇게 공부하는 것을 보면 진짜 노력을 열심히 하면 뭐든 할 수 있거나 생각이 들었고 만약 내가 이것을 왜 하는지 생각이 들 때는 그동안 왔던 길을 생각해보면 열심히 다시 하게 된다는 것을 느꼈고 불확실과 불안에 둘러싸인 청춘들에게 어른들은 꿈을 가져라 하루하루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라 이런 말을 귀가 되도록 하는데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자기의 꿈을 이루려고 최선을 다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딱 지금 2분 조금 넘은 그렇게 해설했습니다. 인상적인 게 줄거리는 책을 읽어보라 뭐 그렇게 얘기한 거죠. 알겠습니다. 잘했습니다. 네, 다음은 3학년 학생회장 이은서 학생 앞으로 나와주세요. 학생회장 하면서 이제 부담도 되고 잘하고 있는데 발표도 좀 잘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이은서 학생은 이꽃님 작가의 죽이고 싶은 아이를 읽고 독후감을 작성했습니다. 이꽃님 작가는 독서를 골든벨로 선정되었던 세계를 건너 너에게 가르칠 그 책의 저자이기도 하죠. 그죠? 그때 이은서 학생은 선생님한테 그랬어요. 이 책 너무 재밌다고 감동적이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열심히 몇 번 많이 읽고 해서 그때 골든벨도 울렸죠?
그랬던 것 같은데 아마 그 이꽃님 작가의 작품을 너무 감동 깊게 읽어가지고 지금 이 작품 줄이고 싶은 아이도 꼭 읽어보고 싶었나 봅니다. 맞나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사하고 발표 잘 해주기 바랍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인사할 때 박수 쳐줍니다. 제가 읽은 책은 이꽃님 작가의 죽이고 싶은 아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학교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에 대한 책인데 죽이고 싶은 아이라는 강렬한 제목이 무슨 내용일까라고 저의 호기심을 자극하기도 했고 평소 좋아하던 이꽃님 작가의 책이라서 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책에서는 학교에서 서은이라는 친구가 벽돌에 맞아서 죽은 채로 발견이 되고 서은이와 평소 친하게 지냈던 주연이가 사건의 범인으로 누명을 쓰게 됩니다. 하지만 주연이는 그날 있었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변호사는 아이가 내려쳤다기엔 너무 산산조각이 나버린 벽돌에 의문을 품었지만 주연이가 창밖으로 벽돌을 던졌다는 목격자의 진술에 그 의문도 풀리게 됩니다. 이 부분을 읽을 때 정말 주연이가 서은이를 죽인 걸까라는 생각과 주연이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주연이가 범인이 아니기를 살짝 바라기도 했습니다. 제가 바랬던 대로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사실 돈이 많은 자신을 이용한 거라는 서은이의 말에 충격을 받은 주연이는 벽돌을 창틀에 내려놓고 도망을 간 뒤 기억을 지워버리고 서은이는 목격자가 실수로 떨어뜨린 벽돌에 맞아 죽은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읽고 나서는 서은이가 착한 척하면서 본심을 숨기고 남을 이용했다는 게 조금 소름 끼쳤습니다. 또 진짜 범인은 다른 사람인데 누명을 쓰고 고통을 받은 주연이가 안타까웠습니다. 책은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채로 끝나게 되어 조금 아쉬웠고 진짜 범인이 밝혀졌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을 다 읽고 작가의 말에서 본 진실과 믿음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고 또 이 책은 청소년 문학이지만 어른들도 이 책을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꽃님 작가의 책들 중에 행운이 너에게 다가오는 조금도 재밌으니까 읽어보세요. 이상입니다. 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읽은 작품, 근데 결말이 이게 생각했던 것과 달리 끝나는 가봅니다, 그죠? 그래서 더 읽게 만들고 싶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그 잠깐 읽은지도 모르겠어요. 네, 잘했습니다. 다음은 3학년 최한주 학생 앞으로 나와주세요. 최한주 학생은 임서진 작가의 항체의 딜레마를 읽고 독후감을 작성했습니다. 요즘같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을 때는 면역력과 관계 있는 항체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항체를 만들기 위해 투구배 아니에요? 투구배? 네, 투구배라는 저기가 있는데 그 피를 사용한대요. 근데 그로 인해 투구배가 멸종을 처할지도 모른다고 하니까 정말 제목처럼 항체의 딜레마입니다. 최한주 학생은 이 책을 읽고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딜레마란 둘 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태, 둘 다 하기 싫은 상태로 나갑니다. 어려운 주제 같은데 최한주 학생 발표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준비됐죠? 저가 읽은 책은 항체의 딜레마라고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처음 이 책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 사회랑 비슷하다고 느꼈습니다. 책 표지에는 주인공이 투명한 마스크를 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주인공은 대기에 퍼진 전염병이라는 노른이라는 바이러스로 인해 세계가 멸망한 상태고 어릴 적부터 부모님을 잃은 주인공 이브는 감염구역, 비감염구역을 돌아다니며 소독을 하는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브는 환자복을 입은 인조인간 A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A는 자신을 여기서 나가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렇게 이브는 인조인간 A를 탈출시켜줄 수 있을지는 책을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줄거리는 시간을 많이 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전체적으로 이 책을 읽으며 인서진 작가의 문화는 우리나라의 현대 사회를 강조시키며 코로나19 원숭이 두창 등 여러 바이러스를 바탕으로 글을 쓰셨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인조인간 A가 말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인조인간 A는 하루라도 자유롭게 살다가 죽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구절에서 저는 분명히 로봇 A이지만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삶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이런 세상에서 태어난다면 아마도 바로 죽어버렸을 것 같긴 하지만 이렇게 힘겨운 과정을 무사히 버티고 새로운 세계와 별을 찾아가는 이브의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딱 2분이 맞췄습니다. 당첨을 걸렸습니다. 잘했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아주 한재 학생이 발표 잘했습니다. 다음은 3학년의 가장 나중 학생입니다. 서건 학생 앞으로 나와주세요. 서건 학생도 이권민 작가의 죽이고 싶은 아이를 읽고 독후를 작성했습니다. 같은 작품을 읽은 이은수 학생 그 내용과 좀 비교해 보면서 보면 더 재밌을 것 같고, 아마 죽이고 싶은 아이라는 제목이 되게 자극적인데 그래서 끌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발표 아주 멋있게 해주셔야 합니다. 네, 준비됐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인사 한번 하고, 네, 박수 한번 인사할까요? 박수 많이 치실수록 인사하는 사람한테 긴장을 풀니까 좋습니다. 네, 하세요. 제가 읽은 책은 죽이고 싶은 아이입니다. 제목이 섬뜩하여 도대체 어떤 내용일까 궁금하기도 하여 책에 대한 인터넷 소통을 읽어보니 재미있다고 해서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꽃님 작가의 작품은 세계를 걷는 너에게 갈게를 인상 깊게 읽었기 때문에 같은 작가 작품인 이 작품을 안 읽을 수 없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인 주연이는 돈이 많은 집의 딸이고 서은이는 가난한 집의 딸입니다. 주연이와 서은이는 가장 친한 절친입니다. 그런데 서은이가 벽돌에 맞아서 학교 뒤쪽에서 죽은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반 친구들은 서은이를 죽인 범인으로 주연이를 몰아갑니다. 예전에 서은이와 주연이가 싸우고 서은이는 주연이를 친구로 생각한 적이 없다고 이용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주연이는 충격을 받고 화가 난 마음에 벽돌로 서은이를 치려고 했지만 마음을 다잡고 벽돌을 두고 학교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목격자가 실수로 벽돌을 가방으로 치게 되고 밑에 있던 서은이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처음에 읽을 때는 주연이가 죽인 건가 하면서 계속 의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연이가 구치소에 있으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환각 증세를 보이고 하던 것이 조금 안쓰러웠습니다. 그리고 서은이가 착한 친구인 척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자신이 주연이의 하인처럼 대한 것이 소름 끼쳤습니다. 친구인 척 계속 이용해 먹을까 했는데 이제 네가 불쌍해졌거든. 넌 내가 불쌍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진짜 불쌍한 사람은 너야 라고 서은이가 주연이에게 한 말이 진짜 소름 끼치고 무서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주연이가 얼마나 화가 나고 충격을 받아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가 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몰입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이 소설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전에는 이런 추리하는 듯한 느낌의 소설을 읽어보지 못했는데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다음에도 이렇게 긴장감 넘치는 추리하면서 읽을 수 있는 작품을 더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세계를 건너 너에게 갈게와 죽이고 싶은 아이 말고 또 다른 이쁜님 작가님의 책을 더 찾아서 읽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 그래서 말 그대로 이꼬준 작가 아주 훌륭한 작가니까 꼭 읽어보세요. 이렇게 해서 3학년 발표를 다 들어봤는데 혹시 선생님 느끼기에 작년보다 조금 더 덜 긴장하고 그 시간도 잘 맞추고 그렇게 잘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